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가와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통치권 행사라고 보는 것이 현재 국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용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코믹스럽습니다. 요소양의 식탐을 비상계엄했던 것도 아마 역사상 윤석열이 최초일 거고,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한테 좀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은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걸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소련의 허락을 받은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그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주지 않은 미국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다. 예, 역사 선생님들의 지금 엄청난 설정.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최대 규모의 보수 집회 걸렸고요. 경찰 추산 대략 한 3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게 악마와 다를 게 뭐냐, 이 비판을 쏟아내면서 저 주말 광주 집회가 더 불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셨던 황현필 씨도 지금 전환길 씨를 지금 타깃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저한테 열등의식 있냐? 북한의 남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도 많이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강사 시절부터도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집회에서 다루고 있는 거 이외의 내용을 본인들의 주장으로 덮어 씌우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부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주장하면 되는 집회에서 갑자기 5.18 정신, 미군, 6.25 그리고 뭐 친일 매국노까지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저건 순전히 저 두 분이 끌어붙이는 내용들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의 에너지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선동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미군이 각본 시나리오를 썼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증을 해야 되는데,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로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황현필 강사의 주장은 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요. 외교 문서 등에 의해서 소련, 중국, 북한이 짜고서 들어온 전쟁이라는 건 명백한데, 그걸 미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미군이 막아주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을 얻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실 미군들이 들어와서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게 미군들인데, 그게 막아주지 않고 그런 희생을 또 초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데, 저런 것까지 끌어붙이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 적이다라고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서 굉장히 저거는 표현의 자유나 그 안에서 논의돼야 되는 게 핵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적절하다. 지금 저 집회가 광주에서 열렸어도 5.18 정신이나 신군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광주에서 열리는 거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동력이 딸리니까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주장까지 엎어서 하는 거라서 좀 선동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전환기 씨야 뭐 최근에 꽤 논쟁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유명해졌지만, 황현필 씨가 생경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국사 강사 출신이고 지금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과거 EBS에서 수능 국사를 가르쳤고 공무원 시험 한국사 과목을 가르쳤던 점도 두 사람, 전환기 씨, 황현필 씨 모두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학의 학자들, 교수님들 왜 이 영화 나쁜 영화니까 보지 마라고 국민들에게 왜 알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지성인으로서 기백과 양심은 도대체 개나 줘버렸습니까? 야, 네가 뭔데? 어? 네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냐? 네가 알고 있는 전부라 생각하는 자체가 개무식한 거야. 6.25 잘 막아냈잖아. 공사는 막아냈잖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다음 독재는 독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보라 해야지. 다 봐. 다 보고 하는데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열 번의 비상계엄, 10번째 계몽령, 둘 다 뭐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각 진영에서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한국사 강사들인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황건필 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교계를 갸웃거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쳤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본인은 북한의 남침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고 북한의 김일성이 내려온 건 맞는데 뭔가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참 저런 분들이 문제를 내면 어떻게 맞출까요? 전부 다 오답 맞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황현필 씨 같은 경우는 그럼 6.25 전쟁 일으킨 사람 누구냐? 미국. 그럼 그건 정답인가요? 참 정말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사람에게 역사를 배운다는 참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면 둘이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최진봉 교수가 저 안 말려줬다고 해서 당신이 책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정말 희한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지금 남침한 거 지금 북한이 소련에 앞잡이해서 남침한 게 그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막아줬다고 미국이 모든 걸 계획했다? 이건 무슨 이런 억지 논리가 있죠? 저런 논리로 진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게 정말 저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 아마 황현필 씨는 그동안 민주당 편에 서서 주로 반일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또 더군다나 지금 뭐 이 건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도 없이 무조건 이게 보지 마라. 왜냐? 자기들이 이 가르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치고 이걸 또 배우는 학생들은 정답을 뭐로 할지를 참 저는 기가 막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나한테 열등의식 있냐라는 황현필 씨의 뭐 선전포고에 아마 전한길 씨도 뭐 또 다른 얘기를 할 텐데 그만큼 지금 광주 토요일 집회 자체는 큰 불상사 없이 각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저렇게 두 한국사 강사의 장외 설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 공개적으로 전한길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반면 강기정 시장도 이 설전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꼭 저는 그 느낌이 80년 계엄군들이 광주로 진입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광주 시민들이 다 느끼면서 광주 밖에서 온 수많은 버스로 동원되어 온 사람들의 눈빛은 어떤 사이비 종교 뭐라 할까 엄청나게 광주를 그냥 죽이려고 온 비웃으면서 비앙거리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원래 친노 노사모 출신이었던 분이 우파 쪽으로 얘기를 하시고 전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전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요. 전한길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저는 그 최진봉 교수님 강기정 시장 말 중에 광주를 죽이러 온 것 같다고 느꼈다. 사이비 종교의 눈빛이다. 이 말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의미를 강기정 시장님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5.18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눴고 헬기에서 차기겠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계엄이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걸 옹호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기 온 사람들이 무슨 뭐 죽이러 오진 않았겠죠. 그러나 느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듯한 발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예컨대 지금 그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표현은 저는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특히 광주 집회 와서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헌재를 부인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로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감사의 표현한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발언 자체가 저는 전한길 씨가 뭐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 계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헌재 존재 자체도 부정하면서 헌재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주장을 하시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이 느끼는 감정이 예전에 계엄이 이루어졌고 금남로가 바로 그 현장이거든요. 도청 앞에 바로 있는 도로니까. 그곳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이 결국은 계엄을 찬성하고 계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헌재를 부인하는 그런 법치주의 파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히 나눠볼 게 있는 게 저 탄핵 반대 집회는 5.18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신군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거랑 동일시해가지고 악마화하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사이비 종교의 눈빛, 광주를 죽이러 오는 것 같다고 느껴. 뭐 느낌적인 느낌 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시장이 저런 느낌만 가지고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을 공언하고 그거 또 집회 시위에 대해서 불허하는 거에 대해서 극우라서 안 된다라고 처음에 입장 표명을 그런 식으로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 벤 샤피로 같은 경우에는 좌파 권위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예. 우리 자유주의 하에 표현의 자유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고 내 느낌상 너 안 돼. 내가 원하는 결론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어. 그거에 필요한 거 고소고발이라도 하겠어라는 거는 내가 재단한 어떤 결론을 놓고 상대방이 그거에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악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5.18 정신, 광주 정신이라는 건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헌법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가장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강기정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